인천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이제 봄은 이제 좀 꽃이 많이 폈는데 얼마 전에 비가 오면서 꽃이 또 쫙 없어지고, 봄꽃 보러 이렇게 벚꽃을 보러 갔더니 벌써 이미 기온 이상처럼 폈다가 파르륵 하고 졌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히 그렇게 뭐 장미를 좋아한다거나 막 이렇게 좋아하는 꽃이 있는 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목련 필 때는 제가 목련을 이렇게 유심히 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목련이 필 때 아직 다 핀 거 말고요, 봉오리로 있을 때의 목련이 저는 그걸 보면 좀 설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설렘이 있을 때쯤이면 이제 봄이구나. 근데 이 목련이 조금 그래도 좀 알싸하게 좀 차가울 때 피는 꽃 아니겠어요? 그래서 왠지 인고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봉오리를 좋아하는 게 그 설렘 거, 얘가 이제 활짝 필 수 있다는 설렘을 또 좋아하는 건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거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도요, 팍 연애로 들어가기 전에 썸이라고 하죠. 이렇게 썸 타는 그때가 더 이렇게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그런 설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봄이라고 하니까 연애도 좀 생각나고 설렘도 생각나고 이렇게 콩당콩당하는 두근거리는 이런 감정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이런 설렘을 좀 잊지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봄에 혹시 그런 설렘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저희 인천튜브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썸 타는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미 꽃이 피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 계속 꽃이 필랑말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럴 때 걸음을 좀 주고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고 비도 좀 와야 되잖아요. 저희 인천튜브한테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겠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그 구독과 좋아요를 같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저희가요, 라이브에서 이제 방송의 형태가 이렇게 업로드 방송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저희 방송을 조금 더 기대치 있게 볼 수 있고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바뀐 방식이 좀 있는데, 어떻게 방송이 바뀌었는지 한번 안내 광고 보시고 한번 오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천튜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람이 아니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유유 작가님과 함께하는 유유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이제 우리 유유 작가님과 함께 고민 상담소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우리 유유 작가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유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조아님. 잘 계셨어요? 잘 있죠. 저는 노랗게 이렇게 봄꽃인데 왜 아직도 저는 검정색이에요?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좀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며칠은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따뜻할 때는 엄청 따뜻하고 덥기까지 해서 반팔 입으신 분도 봤거든요. 길 다니다가 반팔 입은 사람들 봤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추울 때는 또 엄청 추워가지고 또 그쵸, 패딩 입으시는 분도 많고.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저 말고도 약간 그럼 조아님 몸 건강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집에서 한 이틀 만에 다시 전기장판에 불 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요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보이죠? 방송에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밝은 갈색인데 제가 말을 하자면 저희 조명빛 때문에 또 이제 이 창가에서 들어온 우리 햇볕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구독자님들 보시면 요즘 많이 힘든가 왜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씌었을까?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요즘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또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제 나이처럼 보이면 안 된대요. 그럼요. 한 10년은 젊게 보여야 된대요. 요즘은. 요즘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게 그래야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나이 가늠 잘하세요? 저요? 누군가 만났을 때 이분 몇 살 요즘은 정도? 근데 전혀 모르겠어. 사람들 나이를 또 함부로도 말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맞아. 나이가 너무 젊은데 또 나이 예. 많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이를 말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 우리나라도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맞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무슨 자리나 사람들 만나면 딱 서열 정리부터 하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남자분들 이제 아니면은 우리 조직 사회에 어디 가면은 그렇게 했는데 요즘 조직 사회에서 나이로 뭔가 서열을 정하거나 나이 물어보는 게 실례잖아요. 젊은 애들 특히 뭐 싫어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기는 한데 뭐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요번에 가져오시는 우리 작가님의 사연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역시 이제 좀 나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약간 그렇거든요. 한번 사연 한번 볼까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집사람이랑도 사이가 요즘 소원해지는 것 같고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대학 끊긴 지 오래고 저는 정말 이제 혼자가 된 걸까요? 처음 결혼할 때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삶의 회의감이 느껴지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튜브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사연 우리 유희 작가님이 가져오신 첫 번째 사연이 그래요. 이게 세월에 관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나이랑 연관된 게 이제 세월 맞죠? 이제 주한님 말씀처럼 가장 외로운 나이가 또 50대라고도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요즘은 50대가 참 많이 버거울 수도 있긴 한데 이분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천 거주한 50대 가장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인가에 인천 통계를 이렇게 좀 나온 거를 봤는데 인천의 50대 그것도 남자 근데 대부분이 이혼한 남자인 것 같긴 한데 자살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어머, 진짜 50대가요? 예. 50대 남자분의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인천에 대한 안 좋은 그 어떤 그 말들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이분하고는 이분은 가정이 있으시고 자녀도 있고 이런 건데 그 통계에서는 어쨌건 독거나 마찬가지. 맞아요. 보통 이혼남일 가능성이 많은 건데 인천에서 뭐 약간 사정이 안 좋은 형편에 있을 거고 가족이 없는 상황에 혼자 있으면 당연히 뭐 굴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요. 요즘 그래서 고독사도 많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한님 말씀처럼 외로우신 분들도 많고 혼자 맞아요. 계시니까. 근데 결혼 안 하면 외로운 게 맞나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분의 사연처럼 결혼해도 하면 더 외롭다는 느낌이 들 것 같고. 이게 참 그러네. 군중 속에 외롭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떠세요? 저분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데 삶의 회의감이 느껴지고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는 게 솔루션을 바라는 건데. 이것도 저도 지금 가끔 느끼긴 하는 게 저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50대 분들 PD님들이나 저희 주변에서 봐도 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집에서 되게 혼자인 느낌이 들고 네네.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 됐고 또 대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을 한창 좋아할 나이고 와이프랑도 그렇게 사실
뭐 오래 지내다 예, 보면 예, 이제 좀 예. 소홀해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내가 또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한다는 것도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약간 그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많이 이제 저도 50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네. 50대가 되면 내가 그래도 나한테 투자해야 될 시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땐 내가 뭘 해야 될까? 약간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약간 그런 생각처럼 이분 역시 그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로움을 네.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50대면은 뭐 어쨌거나 저랑 비슷한 연배라고 이제 세대가 비슷하다라고 맞아요. 봤을 때 제가 언제부턴가는 이 남성들의 특히 이제 중년 남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50대 중년 남성을 위한 컨텐츠가 참 없다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TV 시청이나 이런 것들도 주 시청층이 여성이고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맞춰지는 게 그렇게 맞춰지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정말 안 좋은 거는 남자는 배우가 남자가 나이가 많고 되게 어린 애랑 결혼을 하는 막 이제 이런 게 한참 주류를 이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 보세요. 그건 이제 실제 결혼. 근데 드라마 드라마에서? 같은 데서. 근데 요즘은 어느새 몇 년 전 그게 한 거의 10년 전 된 것 같은데 연상의 이혼한 여성이 자기보다 연하의 초혼인 남성과 결혼하는 맞아요. 그런 스토리가 훨씬 더 좀 많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에게 좀 더 맞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요즘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들어서는 그렇게 한 2, 3년 사이에 남자를 위한 어떤 그런 컨텐츠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뭐 어떤 콘텐츠요? 저는 드라마도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워낙 조승우 배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분 나오는 드라마가 사실은 앞전에 보면은 대부분 여성이 풀어가는 이혼이라는 걸 또 주제로 하는. 근데 근데 이번엔 남성이 주인공이에요? 조승우와 그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왜 그 앞전에 뭐 그 누구죠? 정은지 하고 나오는 하여튼 그 여성들의 우정을 캠이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주였으면 이 드라마는 조금 남성들의 케미, 남자 친구들 자기 친구들의 케미가 좀 나와요. 근데 좀 저는 오히려 신선했어요. 그렇죠. 네. 거의 다 여자를 주제로 많이 드라마도 하고 하니까. 예.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나오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연애가 빠질 수는 없겠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나오는 것도 이제 연애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성분이면 남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았거나 이제 그런 데서 비춰질 때는 남성들이 나오면 주로 이제 여성들과의 케미나 그분들과의 어떤 스토리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저는 조금 신선한 게 그 남자 친구들끼리의 위로나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뭐 술이 그 줄을 이루거나 좀 요런 건 아닌데 어쨌건 남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관점 이런 게 조금 있고 그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사연을 보면서의 느낌은 어쨌건 요 사연은 우리 앞전에 많이 했잖아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나서 인생이 회의가고 그렇죠. 이제 갱년기 요 나이 때 비슷한 게 이제 여자분들이 갱년기인데 남자분들이긴 한데 요것도 결국은 이 남자분의 그동안에 쌓였던 결과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이건데 남자분들이 사실 힘든 게 여자분들은 사실 친구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약간 전화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 풀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수다를 떠는 것도 아니고 수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랑 술을 마시면 그 비용도 또 아내분도 집에서 좋아하진 않을 거고. 맞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럴 때
바람이 많이 나잖아. 바람도 돈이 있어야지 바람이 아 나지. 그렇긴 하네. 어.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마음이 떴을 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분은 말 비슷하게 남성분들 자체가 이제 저 나이 정도 되면은 회사에서 돈 버는 일이라 저기 하는 일이라 취미 생활을 남자분들이 그렇게 취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경향은 많이 없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뭐 여자분들도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자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생태적으로나 여자분들은 말로써 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도 스트레스 예, 풀리잖아요. 예. 막 그걸로 친구랑 하잖아. 전화 통화하면서도 예, 그렇고. 예. 씹을 대상을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음. 남자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하는 데다가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확실히 터놓고 얘기하는 것들 더 맞아요.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쯤 되면은 어려워진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저 며칠 전에 어저껜가 그저껜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 나이 때 남성분들이 이렇게 아이들과도 단절되고 부부이 좀 단절되는 분위기 있어서 관계성을 다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게 있었어요. 관계 맺기를 다시 해야 된다. 친구를 다시 사귀어야 된다. 아, 사실은 부인하고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풀긴 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문득 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답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바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바람이라기보다 새로운 이성 뭐 친구가 있다고 하면 남자들끼리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원래 또 이제 같은 성이 이성이랑 만나면 그래도 서로 고민 물어보고 그런 게 좋기 때문에 또 서로 들어주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서로 대화가 통하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분이 가정에서 자기 아이랑 자기가 그동안 뭐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했어. 오은영 그분처럼 각성을 했어. 그래서 아이와 부인과 관계 설정을 다시 하고 그분 그 가정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게 잘 될까요? 아,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지금 면에서? 그쵸. 아이들만 해도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그게 벌써 이제 결혼한 지 15년, 20년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와이프랑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이 없고 하는 사이가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해결 방안이 생각이 난 게 그 아까 바람을 얘기하면서 생각이 난 게 운동을 하시면 어떨까? 자기 몸을 가꾸면서 이제 사실 그냥 꼭 헬스장 돈 안 들여도 운동하실 수 있잖아요. 공원이든 근력 운동을 하시면서. 그래서 나를 바꿔가면서 운동도 건강에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바람이 날 수도 있고 자기 몸이 괜찮아지면 자신감도 생기면서 운동이 어떨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렵기는 할 거예요. 저 나이면은 아직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전일 테고 아직도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은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솔루션들 가정 프로그램 이제 솔루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이미 부인은 남편하고의 어떤 이런 일들에서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나 관계성을 이미 지어지고 있는 게 있고 아이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부모 손을 떠나서 아이들만의 이 또 관계성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사회를. 그래갖고 그런 거 있잖아. 아, 뭐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알았어. 그게 그런 거였다라는 거 이제 알겠다고 서운하진 않아. 이제 다 됐어라고는 하지만 그 자체에서 이게 그 다음에 뭐 유기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 이런 건 또 안 되잖아요. 그 생활들이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뭐 취미 생활이라던가 어쨌건 취미가 됐던 아니면은 친구가 됐던 어쨌건 관계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제 시작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건강도 챙기면서 그리고 몸의 변화를 보는 것도 그것도 운동의 재미잖아요. 사실 이분이 근력이 없으시다 그러면 근력하면서 몸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러면서 또 거기서 만나는 또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게요. 거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삶의 회의감을 느껴지지 않게 뭔가 목표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뭐 근육을 만들겠다. 차라리 운동 바로 접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운동도 괜찮고 저는 취미와
예, 사람을 좀 만나시러 나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부분을 가족한테 좀 얘기를 하시고 좀 가족 안에서도 이제부터라도 가족들과의 소통이나 뭔가 이렇게 다져나가는 가족들 간의 관계부터도 좀 다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관계 설정을 다시 하라. 아 우리가 오은영도 너무 아니고 어려운 과제죠. 아 그렇죠. 그렇죠. 관계를 예, 설정하라 하는 거는 너무 어렵죠. 추상적일 수도 있고 이건 음. 다 어쨌든 방법이 필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운동을 계속 얘기하는 게 가족끼리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으면 아 그래서 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좀 같이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레저 활동을 뭐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 싶습니다. 네, 우리 지유 작가님의 솔루션은 가족과 함께하던 뭐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던 한번 운동을 시작해봐라라고 하시는 게 이번 사연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얼마 전 원로 가수 현미 씨가 향년 8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무엇보다 갑자기 쓰러져 생을 마감했기에 연예인 동료나 팬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갑자기 눈을 감은 현미 씨를 보면서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라는 명언처럼 문득 오늘 하루는 내가 보람있게 잘 보낸 건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가수 현미 씨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지유 작가님이 방송을 하시고 또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봤던 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좀 감회가 좀 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 저도 좀 되게 한 뵌 적이 있거든요. SBS에 있는 방송할 때 현미 씨를 뵌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제가 2008년도에 했을 때니까 거의 20년 거의 한 15년 전인데 지금도 원래 되게 건강하시게 보였잖아요. 그 네네네. 당시에도 지금하고 거의 변함이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뭐라 그래야지 좀 그냥 항상 좀 안 좋은 그런 사건들도 많고 했었잖아요. 남편하고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남편분은 성함이 뭐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봉조였나?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도 약간 상처가 있었을 때도 항상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걸 표현을 하셨고 약간 겉으로 힘든 거를 약간 표현을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그래서 나 아파 이게 표정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네네. 아파도 항상 긍정적이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그런 성격들을 아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좀 그게 저도 정말 놀랐던 것도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전주에 뭐 아파서 병원에 맞아요. 그러니까 송혜 그렇게 선생님처럼 맞아요. 병원에 입원을 했다. 뭐 어쨌든 이제 아 이분이 이제는 아프시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 예상을 그렇죠. 할 수 있.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뉴스에 뜨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오전에 심장마비로 네네네.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때 문득 드는 게 저는 아, 사람 인생이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게 너무 현미 선생님을 통해서 너무 확 느껴졌거든요. 정말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오늘 뭐 잠시 1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전에는 막연하게 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지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어쨌건 낙상이요. 말을 오는 낙상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사고 나셨어요? 그 왜 그 사무실 얼음판 되어 있던 거 수습하러 갔다가 이렇게 남들 얘기는 미끄러져가지고 머리 이렇게 박으실 뻔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있다가 저 아직 그 CCTV를 안 봤는데요. 저 CCTV에 그렇게 돼 있대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있다가요.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90도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 이후로 좀 틀려진 건 뭐냐면 저 그때 한 보름 입원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약간 뇌출혈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
머리를 열 만큼은 아니어서 약을 먹고 이제 치료가 된 건데 그때 저한테 조금 쇼킹했던 건 제가 그때 응급실차를 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혼절을 했으니까 응급실차를 탄 거라 제가 그 앰뷸런스 안에서 깼어요. 분명히 나를 옮기는 과정에 깼는데 그때도 저는 헛소리를 하긴 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이 몇 월 며칠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제가 날짜를 한 2, 3일 전에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게 아닌데 저도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천만 다행으로 감사하게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다만 그 뒤에 뭐였냐면 당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고 당시에 내가 왜 거기를 그러고 갔는지 넘어지기 직전에 내가 뭘 했는지 이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난 건 한순간이구나. 그때 느낀 건 그거였어요. 그쵸, 느끼셨겠다. 나는 막 이런다고 이렇게 막 준비한다고 뭐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막 뭐 이게 열심히 하고 내 생활을 하다가 죽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고 지금까지도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게 이런 거구나는 이제 어렴풋이 그쵸. 조금 그 느낌은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올해 연세가 85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가족 중에 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비슷한 연령대인데 사람들이 좀 특히나 지금 같은 현대인들이 잘 못하는 게 뭐 현대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계속 얼굴 보고 연락되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상상을 하진 않겠죠. 근데 연세를 생각을 해보면 나이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심부정증인가 뭐 이걸로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고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노인분들이 사고사 하시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집에다 전화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엄마 잘 있어? 이거. 그 생각은 사실 안 해요. 저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을 잃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현미 선생님을 보면서 이제 또 저도 뵌 적이 있고 하니까 또 그렇게 느껴졌던 것 아무래도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방송에서만 보시던 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분의 사연이 이렇게 보면서는 그러니까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정말 의미 있게 살았나 이제 이런 맞아요. 거를 던지시는 그쵸.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독특했어요. 보통 이런 일들을 이렇게 기사로 접하던 주위에서 접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분은 내가 과연 내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았을까를 이제 이분은 의미를 두셨고 이제 혹시 비슷한 상황이면은 작가님은 어떤 거에 의미를 좀 내 인생이 어떤 거에 의미를 좀 두시겠어요? 저도 지금 이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내가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후에 아니면 뭐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다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무의미하게 많이들 보내실 거예요. 그냥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또 자고 그냥 씻고 자고 약간 이런 생활들의 반복일 텐데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오늘 하루를 잘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면 그렇게 돌아봤을 때 작가님은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지냈으면 그래도 그래 나 오늘은 좀 잘 살았어. 오늘은 잘 지냈어. 보람이 있었어. 요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일중독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놔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대본 쓸 게 없어도 그럼 오늘은 뭐 무슨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뭐 리뷰나 한번 해보자 약간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뭐 편집이나 이런 걸 배워보자 약간 이런 걸 무조건 하루에 적어놓거든요. 처음 시작을 그랬을 때 마무리했을 때 내가 이걸 몇 개를 했는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좀 내가 오늘은 그래도 원하고자 했던 걸 이뤘구나 약간 그런 걸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기를 할 때
그 뭐 오늘 그래도 나는 잘 살았어 잘 이럴까요? 살았구나. 약간 그래도 많은 걸 했구나. 어. 약간 그런 생각은 항상 들거든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약간 그럴 때도 내가 왜 어제 이렇게 술을 먹어서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그냥 보냈을까. 약간 매번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 확실히 음. 워커홀릭이시긴 하네요. 일 중심의 어떤 그걸로 맞아요. 사고를 하시는군요.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그 감정 그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지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 사연을 딱 보면서 보람이 저는 좀 꽂힌 게 보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행복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왜 보람일까? 되게 이타적인 느낌이라고 봐야지 될 건지 이 성향을 좀 본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보통은 행복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뭐 오늘 나는 행복했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그 하루를 행복하게 지낸다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을까? 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산다라고 했을까? 생각했을까? 뭐 어떤 거에 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저 보람 있다고 한 게 약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행복이라 하면 사실 가족과 있어도 행복하고 이런 건데 만약에 가족과의 행복을 의미로 둔다 그러면 이 오늘 아까 우리 첫 번째 사연처럼 가족하고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내 아들하고 말을 걸었어. 약간 뭔가에 하나 의미 있는 그런 행복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걸 조금씩 뭐 소확행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할 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오늘 하루는 뭘 해야지? 라고 이제 이렇게 맞아요. 정하고 그게 끝나서 잠드는 잠자리에선 그걸 했어. 그러면은 왜 만족을 하는 그래. 드디어 맞아요. 했어. 요렇게 조금 작은 거 하나씩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예. 엄마들이 그거 하잖아요. 애들한테 하루에 하나씩 좋은 일 하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지 냉장고에 넣어도 붙여놓으면 오늘 뭐 이거 밥 꼭 먹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오늘 이루었으면 좋겠는 그런 행복이나 이런 걸 하나씩 적어놓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한번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해도 그것도 또 다르지 않을까. 그래 우리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잠자기 전에 뭐를 하면은 조금 오늘 나 괜찮았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 저요? 네. 저는 예를 들면 술 좋아하니까 그래 오늘 저녁엔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누구랑 먹을까? 혼자 먹을까? 아니면은 뭐 오랜만에 뭐 친구하고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아니면 술을 먹기 위해서 그동안 연락 안 했던 뭐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오늘의 좋은 마감을 위해서 뭐 하실래요? 친구한테 전화하실래요? 친구한테 전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주한님은요? 오늘 저녁에는 필히 기도를 하고 자야겠어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기도 안 하고 자는 경우가 뭐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때가 필요하긴 한데 안 해요. 맨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맞아요. 오늘 저녁은 한번 그렇게 해서 보람찬 아니면은 뭐 의미 있는 의미를 한번 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튜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잘들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천 튜브 약간 좀 바뀐 게 좀 있지 않나요?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씩은 바뀌었지만 또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저희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 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기운을 좀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예, 힘내서 더 좋은 방송 또 더 좋은 방송과 사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매번 이 사연들 소개해 주신 우리 유희 작가님 다시 모시고 우리가 어떤 걸로 얘기를 또 해나갈지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유희 작가님 봄에 그 춘곤증 있으세요? 있죠. 지금도 사실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아 지금 햇살은 좋고 여기 조금 더워지고 있고 조명이 따뜻하다 못해 이제 조금 뜨거워질 날이 생기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요즘이 딱 이제 춘곤증 올 때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렇죠. 아직 춘곤증은 증상 도대체- 없으시는가요? 아 저는 춘곤증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 춘곤증이 확실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춘곤증인지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근데 요즘은 춘곤증이 아니라 약간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 맞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춘곤증이 아니라 좀 많이 피로가 쌓였구나.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 춘곤증 제가 원래 잠이 좀 많기는 해요. 예전에 잠자다가 알바해서 잘린 적도 있는데 지금도 잠이 많으세요? 지금은 부족한 잠 때문인 것 같아요. 불면증 아닌 불면증이라 밤에 자다가 두세 번을 깨거든요. 수면의 질이 안 좋아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춘곤증이 오는 건지 몸이 나른해지면서 입맛도 없어지는데요. 입맛이 없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오, 그래요. 이 사연대로라면은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맛 없는 걸로 보면은 입맛 없을 때는 약간 그래도 매운 게 좀 입맛을 돋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매운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음식에 이제 청양고추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약간 매우면서도 그래도 좀 중독되는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입맛이 없을 때 그냥 음식보다 안 매운 거보다는 매운 게 더 또 그렇다는 기사들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매운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예를 들면은 낙지덮밥 같은 거라고 네. 하면 일반 음식보다 낙지볶음은 약간 좀 매콤하면서 하니까 밥하고 비볐을 때 많이 쌀밥하고 맵던데. 볼 때 약간 쌀밥하고 먹었을 때 약간 그게 더 네. 입맛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우리 그 매운 거, 뭐 매운 것도 그렇고 저는 그 약간 그 에피타이저들이 약간 그러니까 시다고 얘기하나? 산미가 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안에 이제 침이 돌아서 뭐죠 그게? 보통 뭐 그 앞에는 왜 그래서 초무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무침 자체가 식초가 좀 들어가서 상큼하게 그런 것들이 있고 너무 시큼하지만 않으면 되는. 뭐 냉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과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 갑자기 그 오렌지하고 귤하고 따졌을 때 오렌지가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침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거 저는 소화제를 좀 좋아하니까 과일을 그렇지만 먹는다고 입맛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 과일은 아니다. 근데 주로 제가 입맛이 없어져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요즘 더군다나 이제 제가 요즘은 그 고기가 좀 땡기더라고요. 고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가 좀 안 좋으시고 갑자기 연세가 있으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고기를 드시면 육고기를 드시면 알레르기가 좀 생기셔서 같이 먹으러 가자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머리로는 생각나는데 이걸 어떡하지? 좀 이러고 있는 중이라 뭘 먹을까인데 아니면 좀 먼데 가까운 데 말고
차 타고 나갈 만한 곳. 음. 그런데 산 좋고 물 좋은데 요런 데를 좀 나가면은 좀 음. 이렇게 음. 당기지 않을까요? 음. 나간 게 아까워서라도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행을 비롯해서 이제 맛집 같은 예, 데 예, 찾아다니는 것도 그쵸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맛집의 그 메뉴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저만은 사람마다 근데 다 취향은 다르잖아요. 그쵸. 자기의 입맛을 받는 아까 방금 주아님은 예. 고기를 얘기하셨고 저는 또 어. 이제 약간 매콤한 예. 걸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입맛이 좋지 않을까라는 음식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저는 이제 낙지볶음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입맛 없을 때 먹는 게 간장. 간장으로 해가지고 약간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양념 간장으로 네네. 해서 약간 그렇게 먹어도 입맛이 입맛이 좀 도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요. 원래 간장하고 밥 쌀밥하고 비비면 어때요? 맛있지 않나요? 뭐 저희는 그렇긴 한데 이 친구가 지금 21살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린 입맛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거기다가 버터를 넣어야지. 네, 맞아요. 버터랑 그렇게 해서 좀 간장 계란밥. 비빔밥. 맞아요. 간장 계란 비빔밥 좀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니면 저는 좀 이제 밖에 나가서 이 주변에서 뭐 핫플레이스라는 데를 잘 안 가봐서 그러는데 혹시 요즘 핫한 게 뭐가 있어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근처 맛집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많이 가거나 이제 요즘에는 뜨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 잘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 애들이 우리도 잘 모르나 봐. 그쵸. 요즘 뜨는 게 뭐 있지? 21살짜리가 좋아할 만한 거? 뭐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대체적으로 뭐 파스타나 막 이런 거 생각할 것 같고 피자는 근데 맨날 먹었을 것 같고 우리 때나 파스타 피자가 좀 별미였지. 요즘 애들은 그거는 일상일 텐데. 요즘 아무래도 막 PD님 자녀가 그 나이 때니까 좀 아시지 않을까요? 그쵸. 대학생 애가 그쵸. 있었지. 대학생 아이가 있었지. 요즘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막 PD님. 우리는 잘 몰라. 순대? 그건 아닌 것 같아. 응?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 마라. 마라탕을 엄청 마라 많이 좋아한다고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라의 맛이 뭐 때문에 좋아할까요? 꼭 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맵고 그런 맛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아까 매콤한 거 얘기한 게 원래 젊은 층 애들도 그래서 엄청 매운 것도 많이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음식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먹는 거 말고 약간 그 외국 음식을 좀 찾아서 먹어보는 것도 기분 전환도 될 수 있고 좀 경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네요. 제일 좋은 건 비행기 타고 나가요. 그건 사실 현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왜 나갈 수 있지? 그렇죠. 가능성 있는 좀 음식들을 추천해 준다면 이제 그러네. 뭐 알았어요. 야밤을 모시래요. 야심한 밤에 저희 아시죠? 예, 우리 그 김 PD님이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새 음식이나 좀 올리세요. 요즘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사실 방금 그 유튜브 얘기를 하니까 그 유튜브에서 음식 영상을 찾아서 봐도 그렇겠네. 싶은데요. 예, 찌양같이 먹지는 말고요. 그렇죠. 맛집 같은 거 맛집 같은 보면서. 걸로. 그리고 혼자 먹지 말고 사람들이랑 여럿이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사실 먹방 같은 게 유튜브에서 인기 많고 하는 게 약간 입맛을 돋는다고 하잖아요. 맛있게 먹고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추천을 드리자면 여럿이 같이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는 게 좋을 것도 같고 아니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21살이니까 좀 더 핫플레이스 같은 데를 가셔가지고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소개팅을 하는 게 더 맛있게 먹을 것 같기도 권합니다. 네, 21살 충곤증을 이겨낼 입맛을 돌꾸게 할 건 소개팅입니다. 맞아요.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게 가장 입맛을 돋구지 않을까요? 너무 이게 라떼스러운 솔루션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연에 그 솔루션은 소개팅을 하셔 사람을 만나시라 이걸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유 작가님과 함께 요번에 어떤 내용으로 또 이제 고민을 주셨는지 고민 상담소에 어떤 내용을 할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TV의 뉴스를 보면 매번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연예인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잘 나가는 학교 일진들에게 땅 셔틀과 돈을 뺏기는 학폭의 피해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사를 가서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학폭 피해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의 피해자들의 마음을 매우 잘 아는데 최근 TV에서 학폭의 가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 활동하는 모습들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더욱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들을 하는데 이번 부류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유은님과 주한님은 이런 학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가해자들은 대체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요? 속 시원한 사이다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은 심각할 수도 있는 사연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누가 말하지 참교육 같은 느낌도 하고 요즘 핫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연인 것 같은데 유 작가님은 이 사연 보면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고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 또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저만 해도 그렇게 학폭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학교 못 다니겠다 그런 느낌은 이제 들죠.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 때랑은 진짜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그 학폭일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 때문에 예를 들면 날라리라고 했다고 하면 그때도 주한님도 그렇게 표현했나요? 일진보다 일진이라고는 안 그랬고 저희도 날라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 날라리 뭐 블랙리스트 뭐. 근데 저희 때는 그렇게 오히려 그 날라리 친구들이 더 착했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했는데 또 애들이 되게 착했거든요. 그리고 저 때는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또 많은 애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특히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는데 그 여자애들 중에서도 약간 보이시하면서 약간 그런 애들이 인기가 또 많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요즘은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학폭도 저희 때는 정말 그런 걸 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세요? 주한님 나이 때에도 그렇게 학폭이 심하진 않지 않으셨어요? 저희 때 그러니까 분명히 학폭이 그러니까 학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같은 그런 위원회도 없었고 뭐 돈 뺏고 뭐 때리고 뭐 이러는 건 분명히 있기는 있었어요. 저희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진화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안 봐서 또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노는 친구들 흔히 말하는 공부 안 하고 저렇게 이제 노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주로 뒷좌석에 앉고 자기네들끼리 있어요. 그래갖고 공부하고 이제 그냥 생활하는 애들이 안 건드리는 한 걔네들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서로 타치를 안 하는 어떤 신사협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얘네들이 더군다나 빨리빨리 가고 그렇죠. 아예 안 오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 드라마 때문에 그 케이블 드라마 때문에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학습되어지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느낌도 드는 게 그 고데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폭력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드라마를 봄으로써 사실 저게 저렇게 써도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공포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 너 고데기로 맞아볼래? 뭐 이게 쓴다 뭐 이러면은 서로 그 공유됐던 것 때문에 공포감을 더 주는 것 같은 맞아. 방법을 더 가르쳐 주는 것 같은 미디어의 안 좋은 영향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전 좀 요즘 나오는 이런 학폭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안 좋은 건 이제 하도 이미 알고 있고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나와 있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리고 전에 우리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수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가 거기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유명해지지만 말라고 그 순간에 자기가 이런다.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전 좀 이걸 좀 다르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 방송계 쪽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들이
그 흔히 말하는 이렇게 나대고 막 이제 이런 그 학폭을 당하는 친구들 말고 가해하는 가해 학생들 경우 학교에 적응 못하는 경우하고 끼가 너무 많아서 적응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제 그 친구들 그렇게 튀는 사람들은 또 그 폭력 쓰는 그쪽 서클 애들은 데리고 이제 영입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도 적응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제 안 돼서 약간 그 휩쓸리듯이 이런 일들을 한두 번 있는데 이게 또 정신 차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해서 진짜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잘 이끌어주자고 우리가 하는 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 친구들을 음지에서 양지에서 조금 더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한 뭐 이렇게 방법인 거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 안 돼야 하면 안 되는 일인 건 맞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터널에서 다시 나온 친구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또 어둡게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심정은 이해는 가요. 나는 당한 사람인데 매번 텔레비 틀 때마다 걔가 나와서 웃고 떠들고 돈도 많이 벌어. 열받긴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라는 거잖아요. 왜 가해자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 얘네들의 그 생각은 뭘까가 궁금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약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맨날 뭐 상담 전화하고 뭐 이제 뭐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친구들은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남들한테 좀 주목받고 싶은 그런 네네. 생각.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약에 때렸어. 그럼 뭔가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바빠가지고 사랑 못 받으면 좀 밖으로 돌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친구들 어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환경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저렇게 되는 어떤 인과적인 맞아요. 게 있어요. 분명히 네.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의 입장으로 얘네들은 왜 이럴까요라고 하니 이제 가해자 그 말하자면 피해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가끔은 보지만 이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걔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이거를 해주면은 풀린다라는 말이 이제 그거를 원한다. 같이 이제 나한테서 사과를 해주는 게 원한다. 진심 어린 사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못돼 우리 덕을 노려놨던 그런 사람의 품성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한때 잘못된 어떤 그 표현 방법들과 이런 걸로 인해서 있었던 아이들이라면 사실은 이게 좀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당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자기가 당했던 또 다른 자기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지만 가해를 했던 그 친구 자체도 사실은 또 다른 폭행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피해자인 경우고 서로 터놓으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관계성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피해자들이 괜찮을까? 나한테 가해를 한 그 아이도 똑같은 폭력의 피해자다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걔가 강하고 왜 못 대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는 언제나 쟤는 왜 저럴까라고 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라는 거에 하면 걔도 내가 당했던 똑같은 일이던 아니던지 간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당하던 애고 그 애가 표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은 본인한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라도 나 이렇게 강한 애야, 나 쟤 저렇게 때렸어, 나 쟤 나 되게 무서워해,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부각시키려는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봤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거나 이런 친구들이 학폭하는 애들이 약간, 그래서 아까도 황영 씨나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성인이 된 후에는 그거를 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친구들의 문제가 그건 것 같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분명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인 것 같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사연 보내신 분도 우선 그렇게 한번 먼저 생각하긴 쉽진 않겠지만 내가 이제 힘든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 또 저렇게 피해자들은 또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게 전 필요한 게, 또 부모님들 자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화내시고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이제 뭐 경찰서 신고한데 이게 아니라, 어른들이 이때는 필요한 게 그 친구를 가서 먼저 안아줘야 되고, 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걔네 집 어디야 끌고 가면 사실 그 아이들은 또 그게 무섭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럼 그 친구 한번 만나보자 하고 그 엄마가 그 가해자 아이한테 먼저 좀 그렇게 안아주면서 포용하면서 걔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먼저 물어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성인들, 어른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PD님이 저기 이 사연의 저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학폭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어쨌든 그 어른들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가해자들이 왜 이런 반복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랑이 부족한 친구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 역시 지금 피해자 역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긴 어렵겠지만 우선은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약간 생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왜 보면 아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 학폭하고 이제 좀 그렇게 학교 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착하다고 했던 것도 사람 본성은 정말 다 착하거든요. 사실 보면 되게 좀, 우리 여기 뭐 지금도 학교에 다니는 애들 보면 좀 화장 짙게 하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저렇게 못되고 막 때리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사람 본성 자체가, 저는 본성 자체가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내용에 충실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한번 그러면은 제재를 당했어요. 이렇게 황영웅 씨 같은 경우를 만일에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사연이 딱 떴을 때 모든 방송들이 막 저기 이러면서 이게 하차를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차를 하면 다시는 나오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되는데 다시 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 왜 이러느냐 이건데 그거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린 학생들이 14세 미만인가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소년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구속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전 그게 잘못됐다고 사실 봐요. 이제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폭력이나 안 좋은 행동인 걸 알면서도 너 이거 뭐 법으로 문제될 거 없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영 씨 같은 것도 문제가 됐던 게, 만약에 또 방송에 나와 그럼 아이들은 학폭에 대해서 또 더 아무 의미 없이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 폭력이 있으면 차라리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아까 사실 뭐 말로 풀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추상적인 얘기고, 이걸 하면 너네 이렇게 돼. 만약에 학교에 대해서 퇴학을 당한다거나 좀 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은 아직 성장이 덜 됐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근데 뭐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를 조금 서두에서도 하긴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틀린 게, 분명히 뭔가가 앞에 나와 있는 공인의 연예인이 입장으로 있었을 때 나중에 그 사연들이 그 피해자들이 해가지고 일단 제재를, 저는 사회적인
제재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렸어. 음. 활동을 못 하고 음. 어쨌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그 다음에는 뭐 그게 어디 구치소에 들어가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지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정도까지는 내려갔다고 치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땐 그게 물리적인 그냥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또 고개 디밀고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었고 다시 살기 위해서 그 사람 나온 거고 그러고 나와서 만일에 그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걸 받아줬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받아준 걸로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일생을 그 일에 일사부재리라고 그러나 그 한 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나오면 안 된다. 전 또 이건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를 만일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생각해 내가 당한 거는 학폭이고 이거 했던 애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싫어. 그러면 음주운전, 폭행 사건, 방송 대제를 뭐 마약 사건 그리고 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찾아보면은 너무 유명하게 잘 나오는 사람들이 한때 생각해보면 미성년자 저기였던 애들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몰랐으니까는 그냥 봤다라고 내 자신도 넘어가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꼬꾸라졌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줘야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성까지 다 꿰뚫어 볼 수는 없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앞에 있었다가 만인들한테 지탄을 받고 꼬꾸라졌으면 저는 한 번은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다시 뭐 실패를 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얘가 다시 올라오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게 아니라 걔네는 이제 이렇게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전 그래서 아까 말한 게 그런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걸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지금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아까 조아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긴 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었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 포르테를 가지고 있을 맞아요. 테니까.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고 황경은 씨 지금 하도 어머니 팬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그러잖아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네가 따당했지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으로만 하는데 그렇게 봤다가는 지금 학교 폭력도 심한 상황에서 너무 그게 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될까봐. 근데 확실한 건 이게 효과가 있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온대요. 정말 그런 일들이 당하는 애들이 이렇게 괜찮지? 왜 우리 인터넷에 그런 사연들 봤잖아요. 그 가끔 어디 네이버판 뭐 이런 데도 나오는 내용 중에 전화가 온대요. 자기한테 학폭을 했던 애가 살짝 떠보는 것처럼 뭐 이러는데 이제 그 피해자였던 애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풀려야지 풀리는 거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명해지지 마세요. 그 가해자분들이. 맞아요. 너무 유명해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유명해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꼭 맞아요. 치러야 되고 돈을 그만큼 받고 유명세를 받았으면 받는 혜택이 있으면 그 혜택에 대해 지불해야 되는 값이니까 그거는 견뎌야 되는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저는 어쨌건 이게 효과가 좀 있어서 실제로도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생각해 보면 자기 노래할 거야 뭐 할 거야 운동부 뭐 이런 연예인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러는 친구들 중에 약간 불량한 친구들은 좀 많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라도 내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이런 걸로 보면은 조금 조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라도 좀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이 사연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데 우리 이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또 어떻게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우리 작가님? 계획은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주아님이 안 계시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소망입니다. 아 정말 저 능력 많으신 분들이 해주신다면 좀 더 고민을 잘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맨날 부족한데도 예, 이렇게 말해주시니 감사드리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 인천튜브 분들도 제가 부족한 거 많은데도 이렇게 날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독자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함께 오늘도 많은 고민 들어주신 고민 같이 아마 해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속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주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고민을 이제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니까 너무 여기에만 이제 힘들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